이란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제거된 후 모두가 미국의 대이란 전쟁의 주요 목표가 정권 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서 정권 교체를 실행할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지상군 군사작전 없이 어떻게 그걸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과 역사학자들은 전쟁이 권위주의나 독재 정권에서 실제로 권력 교체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학자 제나 조던은 몇 년 전에 거의 300건에 달하는 급진 조직 지도자 제거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했고,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 견고한 권위주의 구조의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연구들을 자주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지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언을 잘 들어보면 이미 오래전에 이 질문에 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트럼프가 이란의 성직자 정권을 그대로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이란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결과에 만족할 것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실제로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이며,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을 분석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역사적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음모 이론이라는 제 오래된 프로젝트를 부활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음모론을 해체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진실을 찾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부르려고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이란 폭격은 단순한 결론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정권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수십 년간 테헤란의 성직자 정권의 폭정 아래 살아온 많은 이란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우리는 실제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도널드 트럼프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란과의 협상 기회는 놓쳤다. 인용입니다. 그들의 방공, 공군, 해군, 그리고 Руководство страны уничтожены. Они хотят переговоров, а я сказал слишком поздно. 이란에 대한 강력한 타격 이후 이 말은 너무 늦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이란 정권을 파괴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행동과 발언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가 정말로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정권의 최고위층을 제거하되 완전히 전복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 베네수엘라, 쿠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첫 임기 때 이란에 가했던 압력까지 살펴보면 트럼프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를 재편성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려 한다는 많은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정부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럼 한번 시도해 봅시다. 외부 압력이나 군사 공습, 혹은 원한다면 그 정권의 수장, 지도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권위주의나 독재 정권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 볼까요?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시카고 대학교의 제나 조던의 심도 있는 연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이 연구로 자주 돌아가곤 합니다. 그녀는 이미 2009년에 급진 조직 지도자 제거 사례를 거의 300건이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 경우에는 알리 하메네이와 같은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 강력한 권위주의나 독재 구조의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그 조직이 오래됐고 규모가 크며 특히 지금 이란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나 조던. 제나는 권위주의 정권의 수장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현대 테러 대응 정책의 핵심 특징이 되었다고 썼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이란 정권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정치인들은 알리 하메네이와 같은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 테러와의 싸움에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지도부를 제거하면 조직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제나 조던은 두 편의 논문에서 데이터 세트를 분석했습니다. 1945년부터
2004년까지 독재자나 권위주의 지도자를 제거한 것과 관련된 298건의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정권이나 집단의 수뇌부 제거가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제나 조던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집단이나 정권의 연령, 규모, 유형이 언제 수뇌부를 제거할지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뇌부 제거는 테러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직이 성장하고 규모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도부가 제거되더라도 훨씬 더 잘 버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직의 유형 또한 조직이 수뇌부 제거에 얼마나 취약한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데올로기적 조직은 지도자가 제거된 후 활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종교 조직은 수뇌부 제거에 매우 강한 저항력을 보입니다. Обезглавливанию руководства. 데이터에 따르면 정권의 수뇌부 제거는 조직 붕괴의 기본 수준을 넘어서 붕괴 가능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마도 제나 조던의 가장 흥미로운 인용문일 것입니다. 지도자가 제거되지 않은 조직이 지도자를 잃은 조직보다 붕괴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정권의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의 한계 효용은 많은 집단, 특히 더 크고 오래되었으며 종교적이고 분리주의적인 조직들에게는 부정적입니다. 제나 조던의 연구를 정리하면 결론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와 수준이 높을수록 지도자를 제거하는 효과는 적어집니다. 지도자는 상징일 수 있지만 그 뒤에 기구나 네트워크, 승계 메커니즘이 있다면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 단순히 적응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2013년 국제관계 연구원이자 전문가인 마이클 보일은 제나 조던의 이 결론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드론 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에서 무인기의 사용을 분석함으로써 말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물론 드론과 미사일의 정밀 타격은 단기적으로 전술적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목표에 대한 타격 같은 것이죠. 알리 하메네이와 그의 고위 관리들이 있던 곳에서 말이죠. 하지만 마이클 보일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공격들이 오히려 테러리스트들 사이에서 동원, 급진화, 그리고 순교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조직은 재편되고 더 분산화되며 하메네이의 경우처럼 표적 제거라는 관행 자체가 무력 사용에 정치적 비용을 낮추고 이를 정상화시킵니다. 마이클 보일의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암살의 정밀함이 곧 전략적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머리를 잘라도 이 히드라는 여전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단순히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에 관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연구 결과는 역시 우리에게 낙관적인 전망을 주지 않습니다. 알렉산드르 다운스와 제너선 만테는 19세기에 외부에서 강제로 이루어진 정권 교체 사례 100건 이상을 연구했습니다.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정권이 바뀌는 것을 말하죠. 결론은 이런 강제적 정권 교체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때때로 형식적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형식적인 민주주의 지표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지만 몇 년이 지나면 종종 권위주의로의 회귀, 강압적인 통합 또는 어떤 형태의 내전이 발생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미국은 그 나라를 침공한 후 자신들의 지도자를 아프가니스탄에 세웠습니다.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를 내세운 대통령이 있었죠. 결국 그 대통령은 몇 년 만에 군대를 무너뜨리고 마지막 미군이 그 나라를 떠나기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세운 민주주의와 강한 군대는 서류상에만 존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에서 무엇을 계획했던 걸까요? 사실 트럼프는 이미 이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단지 우리 모두가 그 답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아야톨라 정권 전체를 제거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최근 테헤란에 남아있는 권력자들에게 워싱턴과 협력한다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니콜라스 마두로가 장악한 후에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기억하세요. 도널드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열렬한 지지자가 아닙니다. 권위주의 정권들이 그가 원하는 일을 한다면 그는 기꺼이 그들과 협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엘살바도르까지 말이죠.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대략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체 정권을 전복시킬 수 없다면 정권의 행동만 바뀌는 것으로도 만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정권이 미국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핵심은 정권을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정권이 사라지려면 몇 명을 제거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권의 행동에 충분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 자체로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정권 교체는 일정 수준의 국가 재건이 처음부터 필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팀이 이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국가를 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이란에서의 행동을 정권 변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정권의 구조 자체는 전반적으로 변하지 않지만 그 행동이 미국의 이익에 맞게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이 아니라 이익에 맞게 강조하는 겁니다. 가치관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익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본질적으로 정권을 전복하지 않더라도 체제의 변화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도널드 트럼프가 각기 다른 나라와 정권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신속한 특수부대 작전과 지도자 체포가 그 예입니다. 쿠바에서는 경제 봉쇄가 그 방법입니다. 멕시코에서는 마약 카르텔과의 적극적인 싸움을 위해 정부에 압박을 가합니다. 이란에서는 공개적인 전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들 어느 경우에도 기존 권력 구조의 완전한 해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월요일에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작전이 인용하자면 소위 말하는 정권 교체 전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피트 헤그세스의 발언이며 우리가 방송 내내 언급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권의 제거가 아니라 정권의 행동 변화에 대한 암시가 아닌가요? 지금 트럼프가 이란을 폭격하면서도 이란 이슬람 지도부 잔존 세력과 협상할 준비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기존 정권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정권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어떤 협상에도 열려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공개적으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게 국민의 편에 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스로 해산하거나 해체하지 말고 나라의 애국자들과 힘을 합치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자체의 존속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부대가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제거하고 테러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란 정권의 잔존 세력이 이러한 요구사항에 동의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도널드 트럼프가 군사적 단계를 중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정권을 완전히 제거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과연 이란에서 누가 권력을 잡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죄송하지만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없을 때 테러리즘의 온상으로 변하지는 않을까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꽤 빠르게 장악했고 니콜라스 마두로의 모든 권력기구도 결국 태도를 바꿔 트럼프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마두로 정권이 전반적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지만 그들은 행동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트럼프의 주요 원칙, 주요 전략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그 정권의 변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 생각, 결론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예전 시청자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여러 주제를 분석했던 그 음모론 프로젝트를 다시 부활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뉴스 전달이 아니라 제가 직접 분석하고 때로는 주관적인 결론을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채널을 후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이고르 네고다.